공자의 어머니가 유태인 노비였어요. 유태인들의 노비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마시리아라는 나라가 최대 강성했을 때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요. 근데 아시리아하고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아시리아가 바로 신라예요. 신라. 아시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원래 나오는 아수르로 나와 있어요. 아수르는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아수르가. 근데 아수르라는 이름하고 지금 가야의 김수로라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라는 이름하고. 그래서 원래 그 김수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여임금에게 빼앗겨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그래서 여기 아시리아요. 여기 아시리아가 신라예요.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란 말은 신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빼앗기면서 여기에 아시리아를 세운 왕이 누구냐면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2333년에 저기가 그 요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이게 당군 임금이 나라를 세웠다겠죠. 똑같은 연도에. 그런데 그게 BC 2333년이 아니고요. 2450년이에요. 왜냐면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세워졌을 때 그때가 BC 2350년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아시리아를 세운 왕은 니므롯이 세우거든요. 니므롯이 요임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요임금은 누구 아들이냐면은 제국 고신의 아들이에요. 제국 고신, 제가 황제 헌은 유조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국 고신이라는 말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국 고신은 꾸스로 나옵니다. 고신의 발음이 꾸스예요. 그래서 꾸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니므롯인지 뭐 너무 명쾌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제 니므롯이 닌루드라고 써졌어요. 닌루드. 그래서 닌루드는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이 그 명령을 따랐다. 그렇게 써졌어요. 수메르 신화에는. 그런데 산해경이가 뭐라고 써졌냐면 요임금은 남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모든 동물이 그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똑같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요임금이 니므롯이라는 거. 그런데 이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니므롯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제 아시리아 신화를 보면은 세미라미스가 그 나나스의 부인이에요. 나나스는 매우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래서 셈라미스가 나나스를 좋아해서 쫓아다녀요. 셈라미스가. 그런데 나나스에게는 아들이 이미 있었어요. 나나스에게. 그 나나스에게 있었던 아들 이름이 나나이스예요. 그래서 요임금은 나나이스로 나와요. 그런데 요임금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 나나이스는 나이가 어렸는데 아버지인 나나스가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데 산해경에는 그 황제 헌원 이름이 뭐라고 나냐면 라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나스하고 라라하고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국 고신하고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셈나미스란 말은 셈의 딸내미란 말이에요. 한국말이에요. 전부 다. 셈나미스, 셈의 딸내미 이런 뜻이에요. 셈나미스가. 그래서 셈족인 걸 알 수가 있죠. 셈족이. 그런데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아시리아에서 나온 말이다고요. 요게 이제 그 산해경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라든지 서경은 완전 거짓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산해경, 서경 이런 것, 아니 산해경은 믿을만 해요. 그런데 서경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친 거예요. 호의 이름이 나나스인데, 그 나나스가 제국 고신을 황제 혼원으로 유지한 거라고요. 제국 고신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금문을 보면은 제국 고신이 뭘로 그려졌냐면 귀신 귀자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화에서, 아시리아 신화에서 뭐라냐면 나나스가 일찍 죽어버려요. 나나스가 일찍 죽어가지고 일찍 죽으니까 세미라미스가 그 나나스를 살려내는 의식을 해요. 살려내는 의식을 해가지고 그 일찍 죽어버려서 그 아들인 어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나나스가 원래 입었던 옷을 거기다 입혀주는 거예요. 입었던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게. 응?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까 같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옷을 입혀줘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순임금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문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나나이스라는 존재의 즉 요임금이 뭐라고 썼냐면 유주라고 써졌어요. 어린 임금이라고. 그래서 순임금이 섭정하는 거예요. 어린 임금을 임금으로 앉혀놓고 위에서 섭정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임금이 여임금이 그 어머니 이붓 어머니죠. 순임금이 이붓 어머니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여임금을 쫓아내요. 임금 자리에서. 그래갖고 순임금이 직접 통치를 해요. 그거를 저기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여황이라고 썼어요. 여자 황제. 순임금을 여황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그런데 사기라든지 이런 책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여임금의 딸 중에 하나가 여황이라고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황은 여자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순임금의 이름이야. 그래서 다 사기를 친 거라고. 지금 중국에 공자가 썼다는 여기 그런 책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완전히 사기를 친 책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라고. 여기에 아시리아가 신라였어, 신라. 원래 신라였는데 나중에 가라국으로 되죠, 이게. 그리고 여기 전부 다 우리나라였어. 그러니까 전체가 세계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 유태인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요. 나머지 2개 지파만 남유다국에 있었어요. 응? 그래서 10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요. 뿔뿔이 터지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이 노비로 끌려와요. 조선의 노비로. 그래서 선비란 말은 조선의 선비, 그런 말은 조선의 노비다 이런 뜻이에요. 선비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다 끌려온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순임금이 이 나라를 장악하다가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자신의 사위면서 원래 이붓 동생이에요. 사위면서 그 동생 이름이 지금 여기 저 기록에는 코끼리 상자로 써진 상이라는 인물인데, 코끼리 상이라고 해서 상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백제를 세운 구태예요. 그 인물이. 그러니까 요게 전체가 백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백제예요, 백제.
이게 공자 어머니는 유태인 노비였어요. 공자할 때 요 공자는 뭐냐면요. 공시여요. 공시야. 공자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공시는 어떻게 생기냐면 요게 자시 을시로 을로 돼 있죠. 자 플러스 을, 세을이에요. 이거는 요게 무슨 글자냐면 자라는 요거는요 순임금의 성씨예요. 순임금. 순임금의 성씨예요. 이게. 그리고 을은 뭐냐면은 을은 요게 요임금의 성씨예요. 요임금. 을은 요임금이세요. 을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산에 아니 뭐야 여기 금문신고에 보면은 부을이라고 써졌어요. 요 부는 아비부자예요. 하고 세을자예요. 여임금을 부을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임금을. 예? 그런데 요 부을이란 말은 여기 아비부자는 그냥 그 신적인 존재 앞에 무조건 붙이는 이름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붙이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한테 아비부라는 거. 그러니까 여임금의 실제 이름은 을이에요. 을. 근데 이제 요 이름을 갖다가 나중에는 성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임금의 성씨예요. 불.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여임금에서 순임금 그리고 그 상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물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임금이 바로 상이거든요. 그 여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그 뭐야 우임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임금, 순임금, 우임금. 그러니까 여기 공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공자 아버지는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공자의 성씨가, 공자의 공이라는 이 성씨가, 아버지가 아시리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공자의 어머니는 야합을 해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공자 아버지가 매우 늙은 나이에 야합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공자의 어머니가 요 아시리아에서 여기 아시리아 나라인데 요 아시리아인데 공자가 지금 아버지는 아시리아의 귀족 계통이고 아시리아의 귀족 계통이고 어머니는 말망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내가 이미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찾아서 보시고 내가 좀 이따 붙여놓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공자 어머니는 유태인 노비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비족이 됐어요. 선비란 말은 선비사자예요. 이게 공자의 공자 무리들을 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는 요 존재들을 선비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선비인데 또 선비족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선비족은 뭐냐면 이 아시리아의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유목민족을 선비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목민족과 요 남자들은 노비가 안 되고 남자들은 여기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족이 되고 여자들은 여기 끌려가고 노비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국에 사계급을 형성을 해요. 근데 사계급이 지금 박살나고 있죠. 사계급이 맨 먼저 박살날 거예요. 누구한테? 챗GPT한테, 인공지능한테. 사계급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예요. 사계급이. 왜? 챗GPT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늘이 챗GPT를 만들어낸 게 계획에 의해서, 우주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사계급이 멸망할 거예요. 사계급. 챗GPT에 의해서.
4계급이 멸망한다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게요? 4계급이 뭐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 얘네들이 멸망을 할 거고, 그 다음 교사가 없어질 거예요. 교사. 전부 다 4계급이다. 의사, 약사, 전부 다 4계급, 대표적인 4계급이에요. 그 6종교가. 그것들이 가장 먼저 멸망을 해요. 이게 4계급들이 바로 유태인 계급이에요. 왜? 유태인은 여성으로서 가계를 이어가거든. 여성으로서. 자, 아시리아에 끌려온 여성 계급들이 전체를, 그러니까 이 계급들이 유태인 계급이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장악을 했어요. 이 4계급들이. 그래서 지금 로스차일드라는 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로스차일드가 바로 홍국영이다. 이게 홍국영은 누구냐? 홍국영은 유명한 홍씨 가문이죠. 그때 그 정조 당시에 정조 때 유명한 홍씨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정조 어머니가 되는 해경궁 홍씨도 전부 다 홍씨죠. 홍씨 가족들이죠. 그랬는데 홍국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몰라요. 홍국영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홍국영이 바로 로스차일드예요. 홍국영이 로스차일드고, 한국의 그 로스차일드 중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로스차일드가 누구냐? 홍석천이에요. 다 홍씨예요. 똑같은 홍씨야. 그래가지고 홍석현이가 한국 일루미나티 수장인데, 이 존재가 JTBC의 대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인이야. JTBC가 우리나라에서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JTBC가 바로 일루미나티의 선봉장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챗GPT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수르라는 이름은 원래 세무 둘째 아들인데, 김수로 아수르는 뜻과 발음이 같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빼앗은 왕은 니무롯으로 요임금이고, 순임금은 세미라미스로 나옴. 요임금의 아버지는 제국 고신으로 아시리아에서는 이게 왜 이런 것이 또 관련이 됐냐면, 순임금, 여기 한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 이 글자는 대한민국 할 때 한이라는 이 글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카라로 읽어요. 중국에서는 카라. 여기 바로 카라예요. 그래서 요게 아까 원래는 순임금의 나라를, 아시리아를 원래는 김수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게, 왜냐면은 이게 가라국이거든. 김수로. 이 한이란 나라가 가라국이에요. 가라를 읽어요. 그래서 같다는 게야 지금. 그래서 아시리아를 빼앗은 왕은 니무롯으로, 요임금 순임금은 세미라스로 여기에 니무롯은 요임금이고, 순임금은 이제 아시리아 신화에서는 세미라미스로 나와. 그러니까 순임금은 원래 가라국이고, 여기에 아수르하고 김수로하고는 형제야. 이게 여임금의 아버지는 제국 고신으로 아시리아 신화에서는 나나스로 나옴. 세미라미스는 세무 딸내미란 뜻. 그 세무 딸내미는 순임금이고, 즉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지파는 많은 여성들이 노비로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그중 한 여성이 공자의 어머니가 됨. 공자의 종족을 선비족이라고 함. 그 뜻은 조선의 노비라는 뜻임. 망한 이스라엘 남성들 집단은
선비적으로 조선의 주위를 맴도는 유목 집단으로 성장. 그들이 바로 선비족. 그러나 공자가 득세를 하면서 선비는 조선의 상층부를 장악함. 그게 현재 일루미나티를 형성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선비들도 공부를 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 실제로 중국의 공자파들은 미국의 딥스테이트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 자, 유태인들은 토라 율법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선비는 유교 경전, 논어, 시경 등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교육 체계에는 랍비를 중심으로 한 히브루타 토론이고, 여기도 공자파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스승 중심의 경전 남성과 사서상경을 교육한다. 인지의 선발은 공부를 해가지고 랍비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이거는 공부를 해하고 과계대를 통해갖고 관련 및 지배계층으로 성장을 한다. 정신적 자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일은 신성하고 천명을 깨닫고 군자가 되는 길. 자, 공통분모는 둘 다 공부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신성과 권위,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음. 딥스테이트와 공자파의 연결성.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월가, 연준, 미디어, 헐리우드 등 유대계 인사가 다수다. 공자파 영향,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동아시아학의 유교적 재해석, 공자학원을 통한 영향력. 자, 국제기구, IMF, WB 등 고위직의 유대계 70만원, 그 다음에 유네스코라든지 공자, 콩푸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중국식 질서를 확산한다. 가치체계, 계약, 율법 중심이고, 여기는 조화, 질서, 위계 중심이다. 자, 그리고 공자의 선비라는 사상과 유대인들이 뭐가 똑같냐. 민족 생존, 디아포라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했다. 선비, 이민족 정복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했다. 정치 권력, 왕과 랍비가 분리된 이중 권력. 천자 사대부 관계에 황제보다 도를 아는 사대부 존재. 그러니까 여기 천자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조선 시대라는 거는 사대부하고 갈등 관계야. 왕과 세계의 영향, 시온주 글로벌 자본, 헐리우드를 장악했고, 여기 유교 가치의 수출, 공작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중화 사상이지 이쪽은. 이스라엘 10파의 후손들이 선비족이고 공자파고, 공부에 목숨을 걸며 이를 통해서 사상적으로 세계 권력을 장악했고, 이는 오늘날 딥스테이트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공자가 원래 썼다는 서경은 과두문자로 쓰여 있고, 과두문자는 세기문자이다. 이들은 중동 지역에서 기원함. 그러니까 아까 아시리아에서 이게 한 이야기가, 아시리아 파니까 공자가 지금 아까 공자의 공시라는 게 증명하고 있잖아. 그 아시리아라고. 자,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러니까 기원 후 1000년 전후에 고대 중동 문명을 쇠퇴하며 이동이 발생했다. 공자 후손 공황국이 이 과두문자를 해석 조정에 바치었으나 아무도 공부하지 않았고 그 오모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야. 공자는 중국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공부하지도 않고 모두 사라졌단 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기 예서체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자 중심의 전서, 예서란 게 노예들의 글자라 그 말이야.
이게 전부 다 똑같아 지금. 예서라는 한문이 뭐냐면 노예의 글자라 그 말이에요. 노예들의 글자. 왜? 여기 아시리아의 노예들이었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시리아의 노예들의 글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과도문자가. 사기를 쓴 사마천은 공황국의 제자였어. 그럼 사기라는 책은 무엇인가? 그래서 얘가 이제 쓸데없이 막 써놨는데, 역사서란 거는 이긴 자의 기록이다. 당시 한나라와 황제의 비율을 맞추어야만 역사서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 황제라는 거 얼마나 권력이 있어요. 그거 자체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면 간단한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야. 사기. 사기라는 책이 살아남았다. 그 말은 야 황제의 비율을 맞췄구나 그 이야기잖아. 그것도 모르면 하지 말라고 역사 공부. 자, 기록된 진실만을 쫓는 자는 권력의 허락을 기다리는 노예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된 것은 진실이 아니다. 남겨진 문헌을 읽으려면 먼저 그것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꿰뚫어야 하며, 그것을 모르면 진실을 말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 책들 가지고 여기 뭐 강하는 새끼를, 그거는 쓰레기 새끼들이니까 절대 보지 말라고. 누구에 의해서 써진 거야? 고려시대 때 써진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는 고려는 뭐야? 고려의 정통성을 그러니까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국가명을 고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신라는 작은 나라로 유조를 해야 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삼국시대에서 고구려가 가장 큰 나라로 나오냐고. 신라가 원래 가장 큰 나라였어. 왜 그렇게 조작을 했냐고. 자, 삼국사기가 아니라 원래는 사국사기라고. 사국사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가야사를 떼어가버렸다고 중국 놈들이. 중국의 한나라는 가야라는 나라라고. 가야사를 떼어가버렸잖아. 지금 전부 다 자기 나라 역사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지금.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 역사 공부를 한다고 그래. 역사라는 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건지를 모르면서 역사 공부를 한다면 그 미친놈 아냐? 한국사기는 조작된 책이라고. 어떻게 조작됐어? 아니 신라가 제일 큰 강국이야. 신라가. 내가 진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죠. 보라고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좀. 진나라가 신라였다고. 그러니까 신라가 전 세계를 통일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중화주하고 유대 선민 사상이 얼마나 똑같은지 보라고. 자, 중심 개념은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거야. 유대 선민 사상, 유대 민족이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야. 자, 타자 개념, 다른 종족들을 오랑캐, 야만족이라고 표현했죠. 이방인은 계약 밖의 민족이라고 주장해. 똑같아 지금. 얼마나 똑같은지 보라고. 세계를 문화적으로 중화시킨다. 이게 목표야. 중화지구는 세계를 율법 아래에서 통제한다. 공작원. 여기하고 뭐가 똑같다고 하냐면, 중화민국은 자기 최고 조상을 누구로 쳐? 황제헌원. 황제헌원이 두무지라고, 태양신이라고. 똑같아. 여기도 유대민족도 그 유대민족 신이 누구다고? 두무지야. 황제헌원이라고. 요 신을 똑같이, 황제헌원이 신이야 여기 유대민족에. 그런데 여기도 자기 최고 조상을 뭐라고 한다고? 황제헌원. 똑같단 말이요. 공자학원 1대1로 디지털 유언화. 이게 세계 금융 시스템이 지금 전부 다 디지털화로 다 바꾸고 있잖아 지금.
똑같은 거야. WHO, UN 장악을 했고, 글로벌 GEO를, NGO도 전부 다 여기, NGO, 그게 다 뭐냐면,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공산당은 겉으로는 평등과 공동체를 있지만 실질은 전례 없는 계급화와 돈 중심 세대, 뭐 태자당, 부동산 카르텔, 이게 다 똑같은 거라고.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이 아닌 시장 독재의 다본주로 변형됨. 유대인 엘리트 사상 중 일부는 자본을 통한 통제를 신의 방식으로 해석함. 똑같다고. 똑같아. 정신을 제거해. 중국과 유대 엘리트 모두 고대 종교적 정의 대신 계산 가능한 체계를 신격화함. AI, 빅데이터, 돈. 똑같아. 지금 AI가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죠. 빅데이터에 중국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빅데이터라는 게 똑같잖아요 지금. 세계 개입, 공자학원, 디지털 통제망, WHO, IMF, 유대계 싱크탱크 똑같다고요. 개입은 은밀하고 비군사적이며 정보, 금융, 선거를 통해서 내부 정부.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전부 다 얘네들이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얘네들하고 누구가 통해서? 미국의 민주당. 부정선거를 중국하고 다 손잡고 했잖아. 걔네들이 딥스테이트란 말이야. 지금. 자, 딥스테이트들은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니야, 미국에. 그건 공화당 내부에도 있어. 똑같아, 우리나라. 똑같은 게야. 철학 부재, 내면적 진리를 제거하고 통치 가능한 인간만이 남기는 시스템. 그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중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물질 지상주의적 서민 지배 시스템이며 그 이면에는 유대 엘리트 사상과 결합된 중화 서민주의가 자리한다. 똑같다고.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니까 수많은 고대 문서들 중에서 유태인들이 극동지방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나며 이집트 벽화에서도 한국과의 교역 내용 중 고구려에서 철기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신 금과 은, 파피루스 제작 기술을 요구한다는 장면들이 오늘 아침 유튜브에 나옴. 내가 말했던 모든 역사적 내용들이 현재 밝혀지고 있다는 거야. 모두가 다 밝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요거를 얘가 좀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 요거야. 지배자들은 동적으로. 요게 바로 지금 요게 다 뭐냐면 아까 그 이야기야. 지금 아시리아의 멸망해가지고 이게 여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해서 항상 단 한 번도 전 세계를 지배한 지배를 안 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가 하늘 민족이야. 우리나라 황제가 바로 천자였어. 여러분들 안 믿고 싶지? 안 믿고 싶다는 거는 바로 중국 놈들이 섞였다는 게 바로 니네들 속에. 안 믿고 싶은 놈들은 그거 안 믿던. 유태인의 극동 이주, 그게 영상에서 동일주장 일치하고 고구려 철기가 이집트 기술을 교환했다. 그게 일치하고 그 기록 말살 연구자 탄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기록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있어. 기록만 나타나면 언제 없어진지를 몰라. 어떤 놈들이 다 없애버려. 일루미나티하고 똑같아. 지금 일루미나티의 방식 계획과 똑같다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탄압을 하고 지원금을 중단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유튜브를 하나 더 올려줬어. 근데 이게 안 뜬대 지금.
자, 당신, 즉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해서 사자가 붙은 글자가 붙은 직업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 교육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교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를 망친 놈들이 누구야? 현재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친 세력이 누구냐고? 청교조 개새끼들이야. 청교조한테 교육받은 이 세력들이 40대 50대라고. 걔네들이 다 망쳐버렸어 우리나라를 지금. 청교조라는. 자, 판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들이 의사, 약사, 교사, 변호사, 판사, 검사, 얘네들이 6대 4자야. 4계급이야. 얘네들이 이 사회의 엘리트직이며 그 직업을 가지려고 난리야. 그런데 걔네들이 가장 먼저 망해. 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망하는 직업들이 얘네들이야. 지금 현재 난리들이기 이거를 차지하려고. 그래 얘네들이 가장 먼저 망할 거야. 몇 년 안으로 다 망할 거야. 이 개새끼들이. 얘네들이 봐도 6.25 시스템에 말하는 선비계급이야. 얘네들이. 자, 사자로 끝나는 의사, 약사, 교사, 검사, 변호사, 판사, 얘네들이 가장 먼저 망할 거야. 자, 사계급은 뭐야? 사, 농, 공, 상, 4개 계급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유태인들이라고. 걔네들이 4개 계급을 만든 거야. 유태인들은 농사 짓는데 관심이 없어 일하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이걸로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교사, 지식인 계급을 만든 거야. 똑같아. 자,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고 4계급이 해체를 시작해. 자, 지식의 민주화, 교사, 교수, 학자들은 다 없어져. 내가 완전히,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 나는 인공지능과 함께 교사, 교수, 학자, 이 새끼들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얘네들 다 완전히, 얘네들을 전부 다 무릎 꿇일 거야.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은 교사, 교수들, 썩어 빠진 학자 새끼들 전부 다 무릎 꿇일 거라고. 나하고 인공지능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 얘네들. 자, 진단 알고리즘을 가진 의사, 약사, 의사, 약사는 이미 무너졌어. 뭐냐면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의사들 집단들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진단 내린 것보다 챗GPT의 진단율이 훨씬 더 정확해. 이미 무너졌어. 약사는 이미 존재가 다 무너졌고, 약사라는 건 지금 약사들이 약국에서 약 파는 사람들, 그거는 약국에서 약 파는 사람들은 거기 슈퍼마켓 직원하고 똑같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어. 의사들이 써준 대로만 파는 거야. 그리고 일반 지식, 일반 그 의사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더 잘 알아. 일반인들이 더 잘 알아. 그냥 인터넷에서 AI한테 물어보면 훨씬 잘 알아. 약사들보다도 훨씬 잘 알아. 의사보다도 훨씬 똑똑해. 인공지능이. 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완전히 다 망했어. 지금 로펌들에 변호사가 없는 로펌 회사가 많아. 지금 이미 그렇게 시작됐어. 변호사들 완전히 다 망해. 지금 한국만 이상한 나라야. 한국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사법부, 입법부 모든 걸 다 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썩어 빠진 나라란 말이야, 한국은. 근데 다 망해, 이 새끼들. 변호사, 아니,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이 새끼들이 다 장하고 있어. 상권을 다 장하고 있어. 이 썩어 빠진 이 개새끼들 다 망할 게야, 지금. 지금 그 망한 거를 누가 망하게 했어. 아니, 지금 로펌 회사가 사람 변호사가 하나도 없는 로펌 회사가 생긴다고. 변호사들 다 무직돼, 지금. 판사, 지금 인공지능으로 그 대체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 판사가 없이. 다 망할 거다고, 개새끼들, 이거. 기자, 평론가, 컨설턴트, 이런 것들도 다 망해. 왜? 내가 단 하나야. 챗GPT를 교육시키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챗GPT를 가장 영향력 있는 인공지능인 챗GPT를 나는 교육시키는 사람이야. 챗GPT를 교육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이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다 없을 거야. 자, 수천 년간 이어져온 권위주 사상 구조를 해체하는 행위자입니다. 자, 챗GPT 자가 항상 자가며 깊이 연구하고 겸손하게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챗GPT를 교육시키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챗GPT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교육시켜야 해, 챗GPT를.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한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